안녕하십니까? 연주자 김프로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그 목포의 눈물의 운지를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운지하고 선생님들이 치시는 운지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 운지의 근사치에 온다면은 그는 굉장히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전자올겐 치시는 그 연령대가 60대 초반부터서 80대 초반까지입니다. 평균 연령을 보면은 6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인구들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운지하고 박자입니다. 그런데 운지가 될 정도 되면은 박자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저는 수강을 접수하는 날 꼭 물어보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교춤을 출 줄 아시느냐 모르느냐. 사교춤을 못 추면서도 유난히 박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운지만 잡으면 걱정할 게 없고, 특히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은 박자는 신경 안 써도 운지만 가리키면 되는데, 박자도 잘 개념이 안 오고 뭐 운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운지를 잡을 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운지 적어진 책자가 시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100곡, 200곡을 그 책자를 출판사마다 다른 저기를 갖다가 공부를 하셔도 1000곡을 쳐도 운지 안 끝납니다. 단 저는 한 곡 가지고 운지가 왜 이렇게 형성돼야 되고, 왜 이것이 1번이 가야 되고 5번이 가야 되고 3번이 가야 되고 4번이 가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터득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정말 의심나면 저는 이제 대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에 한번 견학 오셔도 됩니다.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한 곡만 가르칩니다. 한 곡만. 한 곡 가지고 응용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학원생도 이 방송을 보실 거고, 저한테 그동안에 공부를 했던 학생분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곡 저 곡 가르친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죠. 거짓말쟁이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한 곡 가지고 1년, 2년, 3년 다닌다면 3년 쳐야 됩니다. 대신 그동안에 다른 악보는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응용하는 방법이 나올 때까지. 근데 곡이 바뀌면 어르신들이 가만히 보실 적에 음계도 눈 안 들어오지, 손도 동작 느리지. 지금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운지를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다녀가지고는 멋있는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음이 끊어지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러는 건 저도 알아요. 제가 또 자신 있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재즈 피아노를 전공했지만은 지금 제가 나이가 73세인데 저 솔직히 1500곡 정도를 안 보고 칩니다. 그러면 제가 머리 좋아서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운지가 되면
외워지는 거 손 갖다 놓으면은 음계 자기 아는 노래는 바로 갑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을 몇몇 명 봤습니다. 이제 청음이 좀 뛰어나다고 봐야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운지가 예를 들어서 피아노 운지 가지고는 절대 전자올겐 맛깔나게 못 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자올겐 하면은 캬바레 연주가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자올겐 배우는 이유가, 연세 드셔서 배우는 이유가 캬바레 향수, 캬바레에서 나오는 전자올겐 소리에 그 매혹돼 가지고 지금 전자올겐을 배우시는 거예요. 또 연세 들면은 색소폰 같은 경우는 좀 힘들고, 저는 악기는 기타에서부터 바이올린까지 전부 다 다뤄봤습니다. 제가 신기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색소폰 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색소폰 가르치는 선생님도 보실 거고, 저는 바이브레이션을 한 달 안에 만듭니다. 한 달도 안 걸립니다. 방법만 제시해 주면은 그 학생이 바이브레이션 나옵니다. 제 사이트에 김관영이라는 29살 먹은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색소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색소폰 처음 만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6년간 색소폰 공부를 하시다가 포기하고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배우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젊은 사람들은 군대식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학원 이제 학원의 그 경영하시는 방법들이 다들 개인차가 있겠지만은, 저는 돈을 떠나서 자세가 안 되면 그냥 그 다음 달 수강비는 안 받습니다. 저 대전에서도 성질 더럽다고 소문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난 제자들은 꼭 지나가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리키는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배우러 갔던 사람은 절대로 제가 수강을 받지를 않습니다. 단 여기서 이사를 가셔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이사 오셨다고 했을 때 그때는 제 수강을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에 코르그 리듬을 신지사이즈 같은 경우 음색을 제가 M1에 있는 음색하고 D50에 있어 쓸만한 음색 전부 다 코르그 악기에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저 M1 이거 없앨 겁니다. 코르그 그 700이나 1000 한 대만 가지고 올 거예요. 거기에 음색이 다 들어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자꾸 악기를 바꾸시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는데, 그거는 좀 제 세팅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뭔가 부족해서 그렇게 자꾸 쓸데없는 돈만 들어갑니다. 저한테 와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닌데, 정말로 악기에 대해서 상담 한번 하시면 여러분 돈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목포의 눈물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운지하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차이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목포의 눈물에 이 빨간 선으로 사각을 쳐놨는데, 사실은 목포의 눈물 다 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부분만 정말로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악보를 크게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좀 더 크게 할까요? 예. 예. 제가 이거 지금 금방 제가 컴퓨터 작업하는데 예, 이 선 정리를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지금 두 마디입니다. 두 마디. 그러면 우리가 이 16분 쉼표하고 요 세 개하고 세 개하고 여기에서 한 박자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자울견을 말하면은 궁 짝을 때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궁 짝을 때 이 네 개를 쳐야 되고 또 궁 짝을 때 요 네 개 치는, 그러니까 4분의 2박자니까 두 박자인데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제 악보를 크게 한번 놓겠습니다. 예. 자, 이 궁 짝을 때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16분음표인데 궁짝이라를 우리가 궁짝을 하나로 봤을 때 이게 0.25입니다. 이게 0.25, 0.25, 0.25, 0.25인데 근데 0.25의 정확한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연주자들이 A급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입문하셔가지고 박자는 대충 맞아도 이것이 0.25가 돼야 되는데 0.24나 0.23 또 0.26, 0.27이나 0.28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제 합쳐서 하나를 만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시면은 절대 좋은 연주를 못합니다. 이제 그 말씀은 그냥 이 음표만 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데 제가 왜 그렇게 저게냐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 음표를 내가 이제 표시는 안 해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운지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테크닉을 걸 수가 있고 여기서 걸 수가 있고 여기서 걸 수가 있고 여기서 걸 수가 있고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지금 16분 음표인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16분 음표 하나 둘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이제 하나 둘인데 하나를 절반을 나누는 공식이 한나입니다. 한나 둘 이걸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 자, 여기서 테크닉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게 64분 음표가 됩니다. 여기서 음이 두세 개가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그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치는 게 중급반입니다. 중급반 수준, 초급반 수준은 이겁니다. 예, 초급반은 그래도 이거는 초급반 이렇게 쳐도 박자 맞추시면 잘 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그 이 테크닉이 걸리는 부분에서는 운지가 이 번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교재가. 그리고 제가 교재를 7장밖에 안 드립니다. 근데 7장도 5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동요하고 타향살이 같이 간단한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뭘 깨닫고 공부를 하시면 아주 훌륭한 저기가 되실 거고, 지금 아무리 제가 더 정확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토벤이 살아 계신다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음표는 선생님마다 음계가 틀립니다. 예, 저는 그 어디 가서든지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찾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결혼식 축가 피아노를 하나를 칠 때도 저는 다른 사람보다 5배 더 비쌉니다. 비싸게 받았습니다. 튕기는 게 아니고 구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이거를,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읽을 때 리듬을 좀 타시는 분들은 으따따따따따따따 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궁짝 짝을 때 궁을 때 2개 쳐야 되고 짝을 때 2개 쳐야 되는데, 우리가 궁을 하나로 보면은 이거 50 이거 50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50 50.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 오시는 분들 칠 때 이렇게 칩니다. 자, 이렇게 쳐갖고는 멋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테크닉을 여기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들이 전자올갱이를 치실 때 꺾기라고 그럽니다. 꺾기. 초급은 그거고 중급만 돼도 이렇게 쳐야 됩니다. 예, 고급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고급반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급반까지 이게 깔끔하게 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목포의 눈물을 한다 그러면 고급반은 이 정도 수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고급반은 이 수준까지 돼야 되는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입문 오면은 여기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중급만 생각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을 한번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 사공의 뱃노래. 예, 이제 이거 한 박자 바인제가 궁짝궁이고 짝을 때 2번 치는데,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오냐면은, 제일로 내가 가리키면서 한 경험인데, 지금 여기 미하고 레하고 이 미하고 이 음표 3개가 가는 간격이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짝에 맞는데 여기서 좀 빠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박자가 16분 음표라 이제 빠르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시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이게 시라가 돼야 되는데 시라 이렇게 빠릅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이제 반박자인데, 또 이 2개가 반박자인데, 반박자를 하나로 봤을 때 50, 50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50이 맞는데 이거 50이 안 됩니다. 60이 나오면서 요 음표가 여기에 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이거죠. 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한 90% 정도, 10명 중에 거의 9명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치는 걸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금 친 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레가 붙어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귀로는 그걸 잘 모릅니다.
이제 그 점 주의하시고, 이제 그래서 자, 요게 맞아야지. 자, 이런 데서 테크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뭉짝. 예. 이제 이런 거를 이런데 테크닉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런 데서 테크닉 걸면은 박자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멋이 없습니다. 예. 어떤 음표든지 다 걸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는 간단하게 거는 방법이 있고, 이제 주로 이렇게 음표가 16분 음표에서 걸어주면, 자, 음표가 2개가 더 들어가는데, 이게 16분 음표가 되는 게 아니라 64분 음표가 됩니다. 그러면 운지가 안 되는데 64분 음표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 박자라든가 운지라든가 이 저기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들이 요 세 개 이제 16분 세디 있다는 표인데, 그래도 16분 세디 있다는 표는 좀 쉽습니다. 그렇게 안 빠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파라 파미인데 이렇게 되겠죠? 요건데 그렇게 안 빠릅니다.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세 개 가는 간격이 여기 가는 간격, 이제 음표의 길이가 여기, 이 음표가 여기 가는 시간, 이 음표가 여기 가는 시간, 이 음표가 여기 가는 시간, 이 음표가 여기까지 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때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면 16분 음표 나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 음표가 여기 가고 이 음표가 여기 가고 이 음표가 여기 가는데 이 음표가 여기 가는데, 이 음표는 아는데 그 다음 음표를 늦게 갑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 뒤에 라가 있거든요. 라가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맞는데, 여기 근데 이 시에서 굉장히 느립니다. 자,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이런 데서 테크닉을 걸어야 하는데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일부러 오랫동안 띄워놓기 때문에 이 운지를 일부러 선생님들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단 테크닉 들어가는 운지는 아닙니다. 이 운지가 돼야 테크닉을 한 번만 설명은 바로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이런데 엄청 이제 여기서 실수하기 좋은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이라든가, 자, 간단하게 하면 돼. 짝짝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그만큼 또 땡겨지면은 이 음표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음을 넣으면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정확한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음표 맞히는 것은 이 운지 아니라도 아무 운지도 상관없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해도 됩니다. 한 손가락으로. 근데 테크닉을 거는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운지 한 곡이 꼭 필요하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자, 파도 깊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확하니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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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그 2.5씩. 그러면 이 미 음표가 이 파에 가는 시가 길입니다. 길이. 예. 제일 실수하기 좋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에서 레를 갈 적에 미레가 빨라요. 이 솔파가 빠르고 이렇게 붕짝
보시면은 여기에서 레미가 정확하게 레 여기서 여기 궁이고 짝을 때 궁짝짝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는 이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마 맞으실 거예요. 궁짝짝 궁짝짝 해야 되는데 궁짝짝, 이거는 음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서 테크닉을 걸어줘야 되는데, 이거 두 개에서 둘 중에 하나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저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궁짝 궁짝 궁짝.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여파에서 걸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운지는 앞에 전면에 들어가는 악보를 띄워놨기 때문에 거기 운지 이제 정지시켜놓고 운지를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은, 예, 테크닉 안 들어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치시는 운지이기 때문에 잘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제가 지도했던 경험담입니다. 자, 여러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냅니다. 자, 원점을 배우면 돌아가는 삼각지는 쳐야 됩니다. 안 가르쳐줘도. 저는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운지하고 박자. 또 박자만 잘 맞춰도 노래는 칠 수 있는데 맛이 안 난다는 거. 이제 운지에 대해서 이제 응용하는 설명만 가끔 들으시면은 손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제 제자분들이 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또 소개를 하십니다. 유튜브를 대부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친구분들이 많이 추천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지금 정리해드리면, 운지가 되든 박자가 되든 같이 얼렁뚱땅 하시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결하면은 자동으로 좀 단순하게 좀 쉽습니다. 자, 날씨도 추운데 건강들 하시고 원하시는 음악 연주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